자, 밑에 있는 거 문제 4번 가겠습니다. 문제 4번이에요.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A 50번째 항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가조건에 있는 거는 등차 수열인데 5번째 항까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2는 4고요. A3은 7이고 A4는 10이고 A5는 13이고 n에다 5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6항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16입니다. 가조건으로는 이만큼 구해낼 수 있어요. 나조건이 뭐냐? an 더하기 6은 an이랑 같다는 거야. 이게 숫자를 넣어보면 금방 나와요. 1을 넣으면 7항이 1항이랑 똑같다는 거죠. 2항이 8항이랑 똑같고. 6번씩 반복되는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씩 반복되는 수열이구나. 그래, 역시 50번째 항을 구하실 수 있죠. 6으로 놔두면 6, 8, 48. 나머지 2 남네.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잘 넣어보셔야 돼요. 우리 SN이 주어지면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제를 보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식을 줘요. SN을 준 겁니다. A1이 1이에요. AN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늘 저게 나오면 저 밑에다가 뭘 써야 돼? Sn-1을 쓰는 거지. 그럼 여긴 AN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위에 있는 N자리에 N-1을 집어넣어서 밑으로 한 번 더 쓰면 돼요. 그 다음 두 식을 뭐 하겠어? 당연히 빼겠지. 빼야 돼. 빼. 그럼 2 곱하기 Sn 빼기 Sn-1. 이건 AN이겠죠.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됩니다. 1은 지워져 없을 거니까. 따라서 2배 AN은 AN 더하기 1 빼기 AN이 돼서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이 돼요. 등비수열이네. 공비가 3짜리 등비수열이야. 단! 제가 지금 쓴 이 식은 n자리에 뭐부터 집어넣을 수 있죠? 2부터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1을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쓴 이 식 자체가 이 위에서 계산되는 이 과정 자체에 n은 2부터밖에 못 집어넣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밑에도 n은 2부터밖에 못 집어넣어. 그러니까 얘를 알 수 있는 건 이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A2구나. 네 번째 항이 3 곱하기 A3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2는 어디서 구해요? A2는 여기서 구해야 됩니다. 저기 식에는 n에다 1을, 여기 식에는 n에다 1을 넣을 수 있죠. 2 곱하기 S1은
A2 빼기 1이니까. S1은 A1이니까. 그래서 얘가 2는 A2 빼기 1이 돼서 A2는 3인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3입니다. 뭐 나머지는 쭉 구해지겠죠. 그래서 AN을 만약에 구한다면 3의 n제곱이겠지. n이 1일 때는 1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3의 n-1이 n-1 이렇게. 그래야 2 넣으면 3 나오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나와. 벌써 몇 번째 나와? 등차 수열도 나오고, 등비 수열도 나오고, 시그마에도 나오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도 나오고,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기말고사 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기말고사도 금방이야. 눈 감았다 뜨면 기말고사니까. 그렇잖아요? 기말고사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활용 문제입니다. 예제 보세요. 야,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잘 봐봐. 어떤 그릇에 물이 9리터가 들어있대요. 이 물에 3분의 1을 버리고 1리터를 다시 넣어요. 다시 그 물에 3분의 1을 버리고 1리터를 다시 넣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해요. 그래서 n번째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부를 때 A1의 값을 구하시고 AN과 A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요, 일단. 일단 A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9리터의 물이 들어있었는데 3분의 1을 버려. 그럼 3분의 2가 남겠죠? 3분의 1을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뭐를 넣어? 1리터를 넣어. 이게 첫 항이죠. 이게 첫 항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잘 들어봐. n번째 시행을 했더니 이만큼 남았대. 다시야. n번째 시행을 해서 남은 결과입니다. 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게 궁금할 필요 없으니까. 난 지금부터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얘 3분의 1을 버렸으니까 이만큼 남았을 거고 거기다 1을 더 넣겠죠. 그럼 제가 지금 쓴 식이 그냥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끝입니다. 이거 쓰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뭔지 궁금하지 마. AN이 뭔데? 몰라. n번째까지 했대. 남았대. 됐어. 한 번 더 하면 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n번째 남은 거 한 번 더 하면 n 플러스 1. 한 번 더가 그거야. 3분의 1 버리고 1 집어넣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 번쯤은 해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거 2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갖고 올 테니까. 봐봐요. 한 번을 해보자는 거야, 얘들아. 다음 등식이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모든 자연수 L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지금부터 한번 보여보자는 겁니다. 제가 과정을 설명드릴 테니까 한 번만 해보자는 거야. 자, 제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 스타트는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셔야 돼요.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1을 넣어요. 얘들아, 1을 넣으라고 했더니 좌변에 1을 넣으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좌변에 1을 넣으면
근데 여기다 1을 넣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넣으면 큰일 나. 이런 큰일 납니다. 1을 넣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넣는 순진한 애들이 있어. 안 돼요. 1을 넣으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사실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이라고 써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N에다 1을 넣으라는 얘기는 하나만 계산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리고 우변에도 1을 넣어요. 우변에 1을 넣으면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이죠. 너도 1 너도 1이니까 n이 1일 때는 성립하는 겁니다. n이 1일 때 성립한다. 두 번째는 뭐 하냐? n이 k일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얘들아. 이 식이 n이 k일 때 요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밀고 가는 거죠.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지금 또 뭐 하냐면 n이 k 그러니까 가정한 거예요. 됐죠? 잘 보세요. 이제 간다. 위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더하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뿅뿅뿅 k 제곱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데 걔는 양변에 더한 거예요.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누가 봐도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입니다. 아니, k 플러스 1로 묶이겠죠? 묶어주면 6분의 2k의 제곱 플러스 k가 되고요. 여기는 6분의 6k 더하기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뭐야? k 플러스 1에 6분의 2k의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입니다. 인수분해 되나요? 2k, k 플러스 2 플러스 3 2, 3은 6, 3k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6분의 1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이 되지.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더니요. 얘가 얘랑 같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성립합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건 패턴만 알면 그냥 풀 수 있어. 패턴만 알면. 다시 빨간색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이 식을 갖고 이 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면 결국 그게 얘랑 같아졌죠. 그 말인 즉슨 여기 식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애가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증명을 해요. 한 번은 해보시라고. 한 번. 자기 손으로 직접 한 번만 해보면 돼. 왜냐면 형태가 비슷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봐봐. 마지막에 증명해야 되는 게 이거지.
이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봐봐. 꿀팁.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이거 있죠? 이걸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맨 마지막에 무조건 이게 나와요. 이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이걸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 맨 마지막에 무조건 이게 등장하게 돼 있어. 지금 등장했잖아요. 왜냐면 그걸 풀어야 되거든. 얘랑 같아지는 걸 보여야 이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조건 이겁니다. 이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알아둬. 문제 풀 때. 예제 2번. 부등식 한번 해볼게요. 요건 등식이었고 요건 부등식입니다. n이 2 이상일 때 h가 0보다 크고요. 다음 부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예, 부등식하고 등식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 그것만 비교해서 체크를 좀 해놔. 갑니다.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n이 2일 때 좌변은요. 1 플러스 h의 제곱이고요. 그럼 1 더하기 2h 플러스 h 제곱이죠. 우변은요. 1 플러스 2h예요. 그럼 니네가 봐도 좌변이 우변보다 크죠.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합니다. 두 번째. n이 k일 때 1 플러스 h의 k제곱이 1 플러스 k의 h보다 크다는 게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자. 가정한다. 이렇게. 그리고 봐봐요. 여기 봐봐, 이제. 이 식의, 위의 식의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내가 지금 1 플러스 h를 왜 곱하죠? 잠깐 여기서 부연 설명. 1 플러스 h를 곱하는 이유. 뭘까요? 뭘 보이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이 식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이 식이죠. 이 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이 식이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한 거지. 그래야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이게 이제 부등식이어서 좀 다른 거야. 1 플러스 h에 k, 1 플러스 h. 양변에 곱한 거야. 1 플러스 kh. 1 플러스 h죠.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입니다. 근데요, 여기가요, 전개하면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kh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보여야 되는 건 이거야. 이게 아니야. 이거야, 이거. 얘가 얘보다 큰 걸 보이는 거지, 얘가 얘보다 큰 걸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나의 마지막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부등식이랑 등식이랑 다른 점입니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왜? 그럼 봐봐. 지금 확실한 건 얘가 얘보다 큰 건 맞거든요. 얘가 얘보다 큰 건 맞아. 근데 만약에 얘가 얘보다 크다면 자동 얘가 얘보다 커지겠죠. 그럼 내가 보이고 싶은 걸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할 역할은 뭐냐면 얘가 얘보다 커지는 걸 보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이 성립하는 걸 보여야 돼. 그런데 뭐 당연히 성립하겠죠? 여기 K에 H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잖아. K는 2 이상이고 H도 양수니까 당연히 얘를 더 더한 게 크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따라서 얘가 성립했죠.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H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은 참이 되는 거지. 됐지? 요렇게 부등식하고 등식하고 차이점이 좀 느껴져야 돼. 등식은 그러니까 오히려 등식이 더 쉬운 거야. 왜냐면 등호 조건을 만족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등호 조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보다 커?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니까 그래 얘가 얘보다 커. 요렇게 해서 얘네가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걸 체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수학적 기납법은 얘들아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돼. 네, 그런 빈칸 메꿀 수 있으니까. 자, 감사하죠? 여기 가운데 있지. 오늘 알아?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을 한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고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밤새 꿈나라에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크레파스 경종들은 뭐였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그 다음 뭐야 가사가?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자, 갑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1번 문제입니다. 얘들아, 여기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제곱,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의 K제곱, 이렇게 해서 시그마 K는 10부터 10까지의 K제곱을 더하시는 게 문제예요. 봐봐요. 이걸 보면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얘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얘는요 2의 제곱, 3의 제곱에서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3의 제곱, 4의 제곱해서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고, 쭉쭉쭉 내려가면 맨 마지막이 10의 제곱 덜렁 하나만 더해서 얘네를 다 더하는 구조인 거야. 그럼 다시 이걸 써보면 얘들아, 1의 제곱이 한 번 있는 거고요, 2의 제곱이 2번 있는 거고요, 3의 제곱이 3번 있는 거고, 4의 제곱은 4번 있는 거고, 10의 제곱은 10번 있는 거라는 거지. 맞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뭐예요,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결국 뭐라고 쓰면 돼? K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저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얘는 공식으로 뭐예요? 2분의 10 곱하기 11의 몇 제곱? 전체 제곱이지. 5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을, 저 덧셈의 배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야.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15문제를 풀면 집에 갑니다. 내일은 수학적 귀납법,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 중에 문제들, 그거 내일 맛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있는데 얘가 로그 3에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예요.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A, EK를 구하시는 게 문제. 얘들아, 잘 봐봐. 이게 주어져 있고요. 문제가 얘를 계산하라면 나 이걸 구해야 돼. A, EK를 알아야 시그마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 걸 통해서 뭘 구하는 거야? AN을 구하셔야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AN을 구해서 N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EK를 대입하면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 박스를 이용해서 AN을 구하셔야 하는데 이 빨간색 박스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빨간색 박스를 뭐라고 부르죠? 전하, 이 빨간색 박스가 무엇이옵니까? 뭐예요? 빨리 뭐냐고. 나 정말 진짜. 빨간색 박스를 뭐라고 부르죠? SN. SN. N항까지 합. SN. SN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SN에서 SN-를 빼야 돼요. 안타깝게도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등차나 등비는 아니니까요. 그냥 가셔야죠. SN에서 SN-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의 3의 N 플러스 1 빼기 2에서 빼는 거예요. 로그의 3의 N-1 N 빼기 2를 빼시면 2는 지워질 거고 로그끼리의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써주시면은 N 날아가고요. N-1 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구한 이 식이 뭐냐면 n번째 항입니다. AN이에요. 단 얘는 2부터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여기 원래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땡큐인 거 뭐냐면 얘가 A2, A4, A6 이런 애를 말하는 거니까 n이 1일 때가 의미가 없어. n이 1일 때가 의미가 없어서 그냥 요식 자체를 여기다 갖다 박아 넣어도 됩니다. n자리에 뭘 집어넣어서 2K를 집어넣어서. 다시 이거 주의를 좀 해줘. 만약에 이게 A1이 들어가는 식이었으면 이거 그대로 못 써요. 왜냐면 첫 항은 규칙 제외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첫 항은 규칙 제외할 수 있어. 내가 S1으로 A1을 좀 구해보면요. S1은 A1일 테니까 1을 넣어보면 로그 3에 얼마야? 2 빼기 2예요. 여기다 1을 넣은 값하고 어때? 다르죠? 그러니까 첫 항이 규칙 제외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 포함되는 애였으면은 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얘는 1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n자리에 2K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A2K는 로그 3에 2K 빼기 1분의 2K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시그마를 치면 됩니다.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의 로그 3에 2K 빼기 1, 2K 플러스 1을 가시면 되죠. 진수끼리 곱셈으로 갈게요, 제가. 해보시면 1을 넣으면요 1분의 3, 40을 넣으면요 79분의 8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마 이렇게 다 약분돼서 없어질 거야. 이렇게 40을 넣으면 그 다음 여기 2 잠깐 넣어볼까? 2 넣으면 3분의 1분의 5잖아.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1하고 3, 81만 남죠. 그래서 얘는 4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엄청 많이 나와. 이거 SN. 동글 3번. 3번. AN이요. 로그의 2의 루트 n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인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m항까지 합을 계산했더니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대요. 거기 자연수의 밑줄 그어줘. 100 이하의 자연수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가볼게. 어쨌든 얘들아 이것도 1항부터 m항까지 합을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일단 이 루트가 있으니까 짜증나서 루트는 앞으로 뺄게. 로그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요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시그마 때리면 돼요, 지금부터. 진수끼리 곱셈으로 갈 거예요, 제가. 진수끼리 곱셈으로 갈게. 그러면은 2분의 1 로그에 2는 빠지고요. 잘 봐. 여기 진수의 곱셈으로 갖다 씁니다. 어떤 규칙이 좀 생기는지 보세요. 1을 넣으면요. 3분의 2 곱하기 3. 2를 넣으면요. 4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 3. 다음에 3을 넣으면 5분의 2 곱하기 4. 여기는 m을 넣었으니까 m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m 플러스 1이야. 없어지는 거 보이냐? 여기 3, 3. 4, 4. 5, 5. 6, 6. 다 지워서 m 플러스 1, m 플러스 1까지 지워질 거예요. 그럼 2가 총 1개, 2개, 3개, 4개 여기까지 남고요. m 플러스 2가 남겠죠. 2가 몇 번 남았죠? 2가 몇 번이지?
이 땡땡땡 있잖아. 그럼 2가 m개에다가 한 개 더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로그의 2에 분모에는 m 플러스 2가 남았고요. 분자에는 2가 m 플러스 1개가 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시그마 계산한 거죠. 얘가 100 이하야. 100 이하. 100 이하. 그럼 2분의, 얘들아, 그럼 지금, 얘들아, 요게 뭐 해야 되게? 참고로 지금 제가 쓴 얘가 자연수여야 됩니다. 자연수. 그럼 빨간색 동그라미는 뭐 해야 돼? 무슨 수? 짝수여야 돼요. 짝수. 홀수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 2분의 1 있잖아요. 홀수 들어가면 자연수 아니에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짝수여야 돼요. 그럼 니네 알겠지만 얘가 짝수인 애가 되려면 m은 am 플러스 2는 뭐밖에 안 되죠? 2의 거듭제곱밖에 안 되죠. 여기 3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m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일단 2의 거듭제곱입니다. 2나 안 되지 근데. 일단 써볼게. 2나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런 애들일 거예요 아마. 그럼 m 플러스 2가 2라고 생각하면 이건 m은 이건 0이니까 안 되고 이때 m 값은 이게 4니까 2겠죠. 얘는 8이니까 6이겠고 얘는 16이니까 14겠고 얘는 32니까 32겠고 얘는 64니까 62겠지. 이게 m 값이야. 그럼 이 m 값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넣어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m 플러스 2가 2의 제곱, m이 2인데 2를 넣으면 2의 세제곱. 그럼 얘가 얼마야? 2의 1제곱이 되죠. 안 돼요. 짝수해야 됩니다. 여기가 2의 1제곱이 되면 얘가 1이 되는 홀수가 되잖아요. 안 돼. 얘는요. 2의 세제곱분에 m이 6이니까 6을 넣으면 2의 7제곱입니다. 얘가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이니까 짝수 맞지? 되네. 당연히 이건 안 되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얘가 되면 2의 5제곱분에 여기 30이 들어가면 2의 31제곱이니까 2의 26제곱이 돼서 여기가 26이면 되냐? 잠깐만. 26이잖아. 26이면 2의 26. 26인데 약분하면 되지? 되네. 이런 게 되는 거지. 이거 돼? 문제가 지금 뭘 구하는 거야? 100 이하가 되네? 100 이하가. 여기 2의 6제곱 당연히 안 되겠죠? 2의 7제곱 가볼게. 2의 7제곱. 2의 7제곱이면 128이니까 126이네. 이거 되냐? 2의 7제곱분에 여기에 126이 들어가면 2의 127이니까 2의 120, 2의 120, 120 약분하면 60이니까 되네요. 2 하면 안 되겠죠. 100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6, 30, 1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6에다가 126을 더해서 162라는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야. 이 빨간색 동그라미.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짝수여야 돼요. 그래야 자연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 넘겨봐. 4번. 이거 개 쉬운 문제인데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4번 문제를 갖고 왔으니까 얘들아 여기 문제를 보면 4번 문제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개 쉬워. 삼각형의 넓이가 누워서 떡 먹기야.
여기가 n-1,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요. 여기 점의 좌표가 n, n분의 3이니까 그냥 밑변의 길이가 2고요. 높이가 n분의 3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AN이라는 놈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n분의 3이에요. 그래서 그냥 n분의 3이야. 개 쉽죠?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n분의 3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구하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의 an n분의 3 곱하기 a n 플러스 1분의 3분의 9예요. 그 약분 딱 때려서 계산하면 n은 1부터 10까지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죠. 요걸 계산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어떻게 구해? 3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12로 계산을 하셔서 440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거 전개하면 n제곱 더하기 n인데 요렇게 하면 385, 요렇게 하면은 55. 그래서 385 더하기 55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알겠나요? 이렇게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어. 근데 기말고사 때는 딱 보면 딱 보여야죠. 딱 보이면 딱 보이는 게 좋다. 알았지? 이유가 있으니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넘겨봐. 넘겨서 12번 문제 봐봐. K1부터 N까지 AK가요. 봐. 3분의 N. N 플러스. N 플러스. 잘 봐. 야, 봐봐. 나 봐. 나 봐. 이제. 이렇게 풀다가 저한테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기말고사 때. 알겠죠? 주머니 막 뒤질 겁니다. 뭐 들어있는지. 이걸 봤는데 신났다고. 오! 이야, SN이네. SN에서 SN-를 빼봐야지. 미친 지랄하다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AK는 뭐예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해야지.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지 혼자 이거 계산하고 해보세요, 한번. 걸려다 뒤진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얼마나 쉬워. AK가 N 곱하기 N 플러스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물어본 게 뭐니?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의 결국은 K 곱하기 K 플러스 1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봐봐. 이것도 부분분수분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에서 1부터 집어넣으면 또 뒤집니다. 기본형이죠. 첫 대 거 남고 맨 마지막 거 남으니까 이게 답이지. 이 정도는 뭘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제가? 외우라고 했어? No, 외우는 거 아니라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당연히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그걸 이용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 시험이 뭐 3일 동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시험을 3일 동안 보라고 하면 전 이거 외우라고 안 합니다. 1부터 대입하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 우리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그걸 하는 거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첫째 항이 양수예요? 공비가요? 마이너스 2예요? 얘들아,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면 다음 번째 항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양음이 번갈아 가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은 음수, 세 번째 항은 양수, 네 번째 항은 음수, 다섯 번째 항이 양수, 여섯 번째 항이 음수,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절대값 AK 플러스 AK가 66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정도는 아마 보일 것 같은데, 얘들아. 얘네를 더하게 되면 뭐는 사라지고 뭐는 남죠? 얘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전부 다 양수인데 얘는 양음이 번갈아 가면 나오니까 뭐가 지워지는 거야? 두 번째 항들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뭐만 남냐면
절대값 A1 플러스 A1, 절대값 A3 더하기 A3, 절대값 A5 더하기 A5. 이것만 남겠죠? 그리고 어차피 절대값을 붙이나 안 붙이나 얘는 양수니까 똑같을 테니까 결국 이거는 2배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5 미친놈아. A2가 왜 나오니? 정신병자인가? A5, A7, A9 이렇게. 그게 66입니다. 따라서 얘가 얼마라는 거야? 33이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뭐하고 있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가야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첫 번째 양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그럼 뭐야?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32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양을 구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양은 3이겠네요. 아니지. 뭐라는 거야? 공비가 4. 그렇지.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공비가 4죠. 맞습니다. 그러면 4, 이거 바꿀게. 공비가 4예요, 얘는. 4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양 4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이건 1023. 3이니까 A5는 1023분의 3, 99 이렇게 되겠어. 계산하시면 되죠. 9를 약분되니? 9일은 9, 9일은 9. 되나? 안 되지? 3, 3은 9, 3, 42, 3, 1은 3, 33이네? 11로 약분되네? 3, 11, 10, 3, 11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6번. 첫째 항이 20. AN 플러스 1은요, 절대값 AN 빼기 2입니다.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의 AN을 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봐. 봐봐.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나머지 걸 다 구할 텐데 봐봐. 첫 번째 항이 20이었으면 두 번째 항은 18이고 계속 20 깎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항은 16이 되고요. 쭉쭉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뭐인 순간 있겠어? 10번째 항 가시면 얼마죠?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은 18을 빼는 거니까 2가 되겠죠. 11번째 항이요. 2 빼기 2니까 0입니다. 12번째 항이 뭐야?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야. 13번째 항이 뭐니?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빼기 2니까 0이에요. 14항이 뭐예요?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복이에요. 자, 이거 따로 11번째 항부터는 반복입니다. 규칙적으로.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래서 1부터 20부터 2까지는 더하시고요. 요건 이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구해야 돼? 40까지. 40은 짝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겠네. 그 마이너스 2가 몇 번 나온 거야? 짝수가 총 20개인데 5개는 빠져야 되죠? 그럼 몇 개? 15개? 마이너스 2가 15번 나오네. 여기는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예요. 첫 항하고 끝 항을 더하면 22가 되니까 얘는 110이죠. 얘는 마이너스 30이고. 이 두 개를 더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약간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으면 얘네는 공식을 이용하기보다는 문제를 좀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7번은 넘어가고요. 8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
야, 요게 수능 기출문제였어.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져가도 되고, 등비 수열 느낌이라고 좀 봐도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가 첫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을 구하시는 거예요. 야, 8번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아마 니네 느낄 텐데, 야, 이게, 이 수능 문제라고요.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진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얘는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항이 2 아니면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 a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2an으로 계산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의 an으로 계산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2배를 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배를 하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4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랬다면 다 플러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14가 되려면 이 중에 얘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요. 왜냐면 위에 거 5개를 다 양수로 더해도 1024가 안 됩니다. 이거 아까 해봤는데 1부터, 얘들아 2부터 512까지 더하면 이거 1023이에요.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시면 1023이야. 얘보다 작아. 그리고 100%의 음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플러스면 여기가 다 마이너스여도 답이 양수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1024는 100% 음수라고. 다시. 그럼 512는 마이너스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512가 마이너스면 답이 마이너스 14가 안 되잖아. 얘는 플러스예요. 그렇죠? 뇌가 있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56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음수 되면 이미 음수 되면 마이너스 14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벌써 얼마야? 128은? 음수겠어? 음수겠냐고. 양수죠? 아,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64는? 음수겠어? 32는? 음수겠어? 16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고민이 들어가는 건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살짝 고민이 들어가는 건데, 다 플러스는 아니라고 했지. 다 플러스는 아니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 음수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만큼 더하면 얼마니? 해봐. 96. 이거 더하면 얼마야? 384. 두 개 더하면 480. 512 더하면 992네? 1024에서 뺐더니 얼마야? 2, 3, 마이너스 30이네? 현재 스코어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4가 되려면 16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면 도라이죠. 맞잖아요. 플러스. 자, 16 까졌습니다. 현재 스코어 마이너스 16이에요. 자, 8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 현재 스코어 마이너스 8입니다. 끝났네요. 둘 다 마이너스 붙어야 마이너스 14가 되죠. 다시. 그러니까 이 8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니네들이 대치동 가서 아무리 비싼 데 놓고 고액 수업을 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를 알려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냥 푸는 거야, 그냥. 야, 근데 내가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이 납득이 되지 않니? 이 1024가 음수가 아니면 답이 안 돼. 그럼 밑으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 구했네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을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겠고요. 여기는 8, 여기가 32, 여기가 128, 여기가 512가 될 테니까 뭐 이거 뭐 그냥 덧셈하면 되지. 40, 이거 얼마야? 128, 640, 그럼 680에서 빼기 2를 빼시니까 678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스타일 이후 계속 뭔가 이렇게 대입해서 수열 이 배열을 좀 찾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9번 1의 제곱분의 3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5 플러스 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더해라. 자, 전형적인 시그마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시그마로 표현해야 되지? 빨리 해. 시그마 K는 1부터. 항의 개수 몇 개야? 10개인 것 같고. 밑에 일반항을 좀 써봤더니 K번째 항이 이렇게 써지죠? 잠깐 쓰면 1제곱, 2제곱 해가지고 K제곱까지 더한 거 분의 2K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1제곱, 2제곱 더할 K제곱도 빨리 줄여서 뭐라고 써야 돼? 6분의로 바꾸셔야죠.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오, 나이스! 2K 플러스 1 약분돼서 없어지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6이에요. 그럼 6은 밖으로 나가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전형적인 앞에 거 하나 갖고 뒤에 하나 갖고 구조지, 그치? 1 마이너스 얼마? 11분의 12,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죠. 거기에 6만 곱해주면 답이에요. 11분의 60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요. 11번 갑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얘들아, 이거 한 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우리 보통 2개짜리 곱만 하잖아요. 3개짜리 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더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거 잠깐만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3분의 1인 2분의 1인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우리 이거 못 더한다고. 그래서 뭐의 구조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빼기의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어. 빼기의 구조로 바꾸는 방법이 이거였다고.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위에 걸 이렇게 바꾸는 거야. 단 이렇게 바꾸면 얘를 통분하면 분자가 2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에 2분의 1은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바꿨냐? 그래야 지워지거든. 그래야 숫자를 을 때마다 지워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1부터 집어넣어 보면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끝! 다 지워집니다. 맨 마지막 거 하나 남겠죠? 11 곱하기 12분의 1 남아요. 그래서 얘 남고 얘 남아서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21에다가 11을 더하면 13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런 거, 요거야. 자, 13번입니다. 13번. 모든 항이 자연수야. 자연수. 공차가 같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분의 1을 계산하면 8n 더하기 4분의 n이다.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5까지의 AK 플러스 BK를 구하시는 게 문제예요. 아, 뭘로 보여요, 저게? 얘들아, 이게 뭘로 보여? SN이죠? SN입니다.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빼자는 거죠, 역시. 근데 여기가 우리가 아는 등차나 등비 형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한 번은 그냥 계산을 좀 들어가 볼게요. 8에 n 빼기 4가 되겠죠. 8에 n 플러스 4, 8에 n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곱하면 8n 제곱 빼기 4n. 8n 제곱 풀 빼기 4. 이렇게 되지. 잠깐만. 8n 제곱 빼기 마이너스 4n에 빼기 4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8n 제곱 지워지고 4n도 지워진 다음에 남는 건 이 4 꺼낼게요. 4 꺼내면 2n 플러스 1. 여기도 4 꺼낼게. 2n 마이너스 1. 분자가 4죠. 약분해서 하나 없애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게 A, 이게 이거지, 이거. 요게 AN 곱하기 BN 분의 1, 이겁니다. 이거. 단,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겠죠.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 항부터. 근데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고요. 공차가 같아야 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죠. 앞에 숫자가 똑같아야 돼. 왜? 공차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2씩 나눠주면 4n 플러스 2, 4n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시면 되죠. 4n 플러스 2, 4n 마이너스 2. 둘 중에 누가 AN이든 BN이든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럼 공차가 4로 똑같고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AN 아니면 BN일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쓴 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은 해줘. 여기다가 1을 넣어서 A1 곱하기 B1 분의 1은 1을 넣으면 12분의 1입니다. 그때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보면 1을 넣으면 얼마죠? 6이고요. 1을 넣으면 얼마예요? 2니까 2, 6, 12. 맞네. 그러니까 첫 항부터도 깔끔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1부터 성립한다고 보셔도 돼. 왜? 첫 항 성립했어. 그 다음에 이 집어넣어서 풀면 되죠. 누가 누구건 신경 쓸 필요 없지? 어차피 더하면 되니까 8K가 됩니다. 8 곱하기 1부터 5까지 합이니까 15겠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SN 많이 나와.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한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5번. 마지막입니다. 접선 L에 기울기가 두 개 있죠? 기울기의 제곱을 AN이라고 부르겠대. 그럼 니네 입장에서는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뭐 위에 거라든 밑에 거라든 답은 똑같을 것 같죠? 그냥 아무거나 할게, 선생님이. 여기가 90도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요. 반지름은 1이었어요. 여기가 2n이래. 얘들아,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그냥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이 길이가 얼마야? 여기가 2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시는 거죠. 루트 씌우는 거지. 그럼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야. 제곱해. 그게 기울기의 제곱 AN이죠. 그러면 루트 날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합차네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면 뭐 2n 곱하기 2n 플러스 2가 되겠네. 이렇게 돼요. AN. 그래서 문제가 뭐야? 시그마 K1부터 40, 아유,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시그마 K1부터 40까지. 이거 그냥 더하는 거지? 2 밖으로 뺄게. 4분의 1로 묶여.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야. 4분의 1은 밖으로 빠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의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역시 기본형이죠. 1 마이너스 41분의 1이겠지. 맞지? 야, 그러니까 니네도 지금 그 문제를 풀다가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니까? 야,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진짜 많이 나와. 근데 다시 얘기할게. 저걸 느끼려면 많이 풀어봐야 느껴집니다. 하루에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그게 느껴진다고. 이거 한 문제 풀고 열흘 뒤에 한 문제 풀면 느껴지겠어? 안 느껴질 거 아니야, 그치? 네,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일은 뭐 할 거냐면, 우리 오늘 배웠던 거에, 지금 이건 시그마 문제풀이만 했으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풀이. 알겠죠? 내일은 그 진짜로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 그런 것도 풀어볼 거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